자, 연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연필들은 필기용에서부터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미술연필, 그 다음에 농도를 달리한 사비와 HB 미술연필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해 놨습니다. 옆에 있는 건 커터칼이죠.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필기용 연필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여기 뒤에 농도가 HB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기하기 가장 좋은 정도의 농도고요. 끝에 이렇게 지우개가 딸려 나오는 연필들도 있죠. 끝은 자동으로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동그랗게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짧게 연필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필기용처럼 깎아놓은 사비 연필입니다. 끝이 견고하게 경사각을 연필심에서 나란히 똑같이 해서 지금 깎아놓은 걸 볼 수가 있고, 브랜드는 톰보라는 브랜드입니다. 톰보 모노 J라고 보시면 좀 나올 테지만 일본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연필이기도 하죠. 특징이 있다면 연필심이 제법 부드러워 가지고 선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삽이죠. 끝은 동그랗게 연필 가운데 동그랗게 연필 흑연심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두 연필도 똑같이 미술용 연필이 맞습니다. 같이 이제 톰보, 여기는 모노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얘는 모노 J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모노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노 100이라는 연필의 특성은 모노 J에 비해서 연필이 좀 더 심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또 곱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건 사비, 아래에 있는 건 HB죠. 미술 연필 중에서도 필기용 못지않게 딱딱한 연필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 톰보라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다른 뭐 스테들러랄지 여러분들이 또는 국산 연필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개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확연하게 나겠죠. 보다시피 미술용 사비의 연필심은 두껍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기용 HU 같은 경우는 되게 좁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 정제된 가루인 흑연을 송진과 같이 결합해 가지고 고농도 압축을 시켜서 만든 게 연필심입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가 높은 걸수록 견고하기 때문에 연필심을 좁게 만들고, 무르게 할수록 연필심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두껍게 지금 처리가 되는데요. 두꺼울수록 좀 더 종이에 잘 묻어 나오는 속성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커트, 연필을 깎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커터 칼이죠. 쭉 밀어주면은 연필심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방향은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될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밀어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위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거리까지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연필심이 어느 순간 이 날카로운 끝부분이 뭉툭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게 엇갈려서 비틀어질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되고, 연필을 사용하다가 좀 뭉툭해졌다 그럴 경우는 여기에 이런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칸이 마디가 있는 게 보이시죠? 살짝 이 칸칸인데 이 한 칸씩 한 칸씩 잘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손으로 자르면 안 되고요. 커터칼 뒷부분에 이렇게 갈라진 틈들이 형태들은 다 다른 칼을 취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다 날을 끼워서 똑 꺾어주는, 조심하니까 넣어주고 한번 밀어볼까요? 얘를 쭉 밀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풀려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필심이 빠지네. 칼날이. 이 칼날이 있고요. 잡아주는 거 여기다 걸어서 잡아서 날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밀어 넣어준 다음에 안쪽에 맞게끔 꼭 안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털깍 소리 날 때까지 넣어준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되고요. 커트 할 때는 쭉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얘가 이렇게 좌우로 조금 유격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잡고 끼우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 마디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온답니다. 조심해서 항상, 칼은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연필 제가 한번 커트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필기용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비부터 먼저 깎아볼까요? 커트를 할 때는
일단 연필을 고정시키고 깎고자 하는 칼을 잡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잡는 형식의 칼을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깎아 나가죠. 슬슬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튕겨지게 되면은 날이 이렇게 방향 갈거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정확하게 딱 고정을 그립을 잡아준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얘를 연필을 당깁니다. 저는 이건 좀 참고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 밀어주게 되면은 연필이 이제 깎이게 되죠.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밀어줘가면서 이 뒤에 손들이 당겨지면서 깎죠. 쭉 깎아주고요. 금방 빨리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깎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깎다 보면은 연필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필심이 드러나게 되죠. 까만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쭉 깎아주면서 골고루 고르게 깎일 수 있게끔 깎아주시고요. 중간중간 칼 날하고 연필심이 만나서 깎이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쭉 해서 연필심이 길이가 깎아줬을 때 이 연필심의 길이가 몸통과 연필심이 있는데 이 심의 길이가 대략 눈짐작으로 1.5cm 가량, 물론 그보다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연필이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1cm 이상 1.5cm 내외 정도로 해서 깎아주시고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깎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깎아줄수록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도 관리가 편할 겁니다. 잘 부러지지 않고 매끄럽게 선이 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 갖고 봐야 할 거는 이 깎인 옆면의 경사각이 골고루 삥 돌려가면서도 고르게 깎일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연필심과 만나는 부분도 굉장히 고르게 깎여질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칼은 천천히 다루면서 이렇게 깎아주시면 아주 매끄럽게 깎일 수가 있습니다. 위쪽까지 이쁘게 해볼까요? 한번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몸통을 깎아줬습니다. 제법 약간 더 깊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약간 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게 편차가 없이 깎을수록 좋은 연필 깎기가 되겠죠. 네, 이 정도로 합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필 심을 보시면은 끝이 뭉툭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저 한번 다듬어 볼까요? 할 때는 조심하실 게 이 끝부분에 너무 힘을 줘서 눌러주게 되면 이게 중간 깎는 중간 뚝 부러진 경우가 있으니까 몸통을 당겨서 짧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부터 칼날을 좀 세워서 이렇게 쭉 깎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흑연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참고로 연필 깎을 때는 주변에 이 골고루 여기 튀어나가기 때문에 밑에다가 뭐 받칠 부분들이랄지 휴지 같은 걸 깔고서 조심히 깎아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얇아졌다 싶으면은 끝이 뾰족했다 싶으면은 이 정도에서 멈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약간의 그 깎이는 경사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곧게 쭉 뻗어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연필 심을 얼마큼 곱게 잘 정리해서 깎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긋는 선의 강도랄지 또는 선의 섬세한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잘 한번 차분하게 깎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마저도 뭐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끝이 얇은 관계로 잘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바닥에다 종이다 대고 살살 이렇게 다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아주 극사실의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칼이 아니라 이 정도 형태에서 사포라고 아시죠? 샌드페이퍼라고 하는 사포를 가지고서 갈아가지고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고운 연필 심을 흑연가루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뾰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날카롭게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날카로운 상태로 깎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잘 보시죠. 밑이 좀 지저분한데 살짝 밀어볼까요? 네, 이렇게 이 정도가 미술용 연필로 가장 적절한 길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아까 봤던 필기용 연필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용 연필의 길이 이 두 개의 비교를 극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대신 조심해서 항상 칼을, 그리고 사용하면 꼭 수납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튀어나왔을 경우에 자칫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꼭 항상 안으로 밀어 넣어서 관리하시는 습관 들이시고요. 나머지 이 HB나 또는 또 다른 농도의 뭐 B나 또는 EB 이런 연필도 마찬가지로 하시고요. 끝부분에 이 심 두께가 다르다는 것만 항상 명심하시고, 이렇게 두꺼운 심을 갖고 있는 사비와 달리 EB가 HB나 EB처럼 연한 연필은 심이 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조절하시면 됩니다. 깎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딱한 연필은 심이 잘 안 깎이는 부분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이렇게 연한색의 사비처럼 굵은 게 아닌 얇은 연한색의 연필을 깎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미술용 사비 정도만큼의 길이를 유지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얇은 연한색 연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길게 깎으실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이 사비 연필 대비 HB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길이만 나와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필기용처럼 깎아놓을 경우에는 잠깐만 그림 그리더라도 연필 심이 닳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정신없이 깎아줘야 되고요. 자동 연필 깎는 도구를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그리는 시간보다도 아마 깎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소모가 많으니까요.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미술용 연필 깎기 전과 깎고 나서, 그리고 필기용처럼 깎아놓은 사비 연필과 필기 연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잘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